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개를 주식을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니까 부원장님 그때 주식 잘못 사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더 떨어졌어요. 이런 말 해요. 야, 넌 나한테 맨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말 하면 되냐? 아이고, 내가 마인드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직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 갈 길이 참 멀구나. (1997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말에 12월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 최악으로 됐고요. 그때는 부동산이니 뭐니 어떤 것들도 그거보다 최악은 없었던, 국가가 망한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가격이 미친 듯이 떨어졌고요. 거기에 따른 대출을 갚지 못했겠죠. 무슨 이야기냐면 시세가 10억 하던 부동산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제가 IMF 때가 다행히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어갖고 아직도 생각나는 유행어? 휴가 나온 군인이 제일 부자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만 1년이 지나서 IMF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1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울면서 낙찰받았던 은행, 금융권, 그리고 그 낙찰도 받기 싫어서 또는 그런 판단이 쓰지 않아 싸게 매각한 외국계 자본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받습니다. 자, 10%대 또는 때에 따라 1%대에 샀던 그런 채권들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봤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많은 걸 느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작업을 하자.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자, 이 작업했던 자본들이 누구라고요? 외국계 기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NPL 작업을 한, 즉 채권을 부동산 담보로 NPL을 작업한 건 외국계 자본, 금융, 크게 봐서 경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경험이 있는 자가 돈을 벌어갔다 이겁니다. 뭐 제가 수치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엄청나게 돈 벌어갔을 겁니다. 2000년부터 부동산값 엄청 오르기 시작했죠. 바로 2년 전에 국가가 망한다 그랬었는데 엄청난 경험자들이, 우리나라는 뭐 얼마 안 됐잖아요. 훨씬 더 빠른 영국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아시아의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융에 대한 경험이 많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일반인들은 뭐라 그래요? 위기라 그러고, 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회라 그러죠. 자, 이걸 이래서 NPL이라는 걸 처음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험을 해봤고, 근데 사실 그 경험을 시켜준 건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시켜준 거고, 거기에는 단순 NPL 작업이 경험이 아니라 위기가 곧 기회라는 것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할 겁니다. 만약에 IMF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 2000 몇 년이라고 할게. 갑자기 97년 말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경험을 다 통틀어서 활용해야 되겠죠. 뭐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경매 법정에 혼자 가셔갖고 그냥 경매 물건 내 돈 있는 대로 다 사는 거지 뭐. 자, 97년도로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내가 부동산 저 강남에 있는 거 다 사놓지, 이런 건 그냥 다 농담이죠. 근데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얘기한다거나 옛날에 같았으면을 자꾸 얘기한다거나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럼 뭘 얘기해요?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가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경험이 쌓였고, 그 경험 중에 하나는 뭐예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무엇을 실천해야 되냐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승패가 결정되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고 부자와 빈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뭐 권리 분석을 잘해서 이런 거 아닙니다. 가장 큰 건 바로 마인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경험이 없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 그나마 좀 경험이 많은 저한테 부동산 경매를 배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가장 기본은 바로 마인드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20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무도 못합니까? 안 그래요. 20살이니까 뭐예요? 이러한 경험이 있는 자들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실천하겠죠. 오히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연세가 80세, 90세 되시는 분들은 그 경험이 많아도 본인의 스타일, 마인드가 딱 굳어졌기 때문에 이제 흔들리지 않은 20살 친구들은 푸딩처럼 댕글댕글한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돌덩이처럼 굳어져 갖고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좀 더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뭐 저한테 오시는 분들만 다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는 푸딩이냐 돌덩이냐로 좀 비유가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 경험이 많은 100살이면 이런 것들을 잘 이용했구나. 경험이 없는 20살이면 이런 건 전혀 이용 못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감히 멘토를 하나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일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미래에 이런 게 오면 우리는 그때 투자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게 와요? 몰라요? 안 와요? 또 와요? 앞으로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9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해온 일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매번 파도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 이 시기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97년도부터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기회고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20년 동안 많은 돈을 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점부터 그게 기회였구나 라고 판단되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또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또 경기의 흐름이 막 여러 번 파도를 쳤고 또 여러 번 뭐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땐 그랬지 이런 과거형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부를 창출할 거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아직까지 부자가 안 된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 그걸 위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가 IMF, NPL의 시작의 진정한 저의 메시지입니다. 뭐 부실 채권을 사고 팔았다든지 뭐 외국계 기업이 들어왔다든지 그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었다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20살짜리는 경험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걸로 경험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경험을 토대로 위기를 기회로 실천을 하셨다면 이미 부자가 안 될 수가 없고요. 실천을 지금까지 안 했다면 빨리 각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제가 작년 3월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우리 여기 직원들이랑 같이 전 증권 주식 모릅니다. 한 2시간 걸렸어요. 앱 깔아서 이게 바로 마인드다. 내가 자꾸 주식을 합니까? 뭐 회사를 합니까? 전 오로지 20년 넘게 부동산만 한 사람인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몇 개를 주식을 샀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한 2주 정도 3주 정도 지나니까 부원장님 그때 주식 잘못 사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더 떨어졌어요. 이런 말 해요. 넌 나한테 맨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런 말 하면 되냐?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마인드가 있어. 여기 이때 사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 사고 이때 샀어. 요 시점 그럼 더 떨어지죠? 딱 이 시점에 샀어야지. 이 시점에 샀으면 전문가 아니지. 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파는 시점은 이때 팔았는데 좀만 더 길었으면 이때였는데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맞춰? 맞췄다고 누가? 남은 또 해, 남은. 자, 그래서 이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때도 제가 그래갖고 떨어졌대. 그래서 내가 마인드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직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참 갈 길이 참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주식은 얼마나 수익이 났냐고요? 몰라요. 왜 몰라요?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에 주식을 투자한 사례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제 마인드,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제 마인드를 좀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저의 절대 변하지 않는 마인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조차도 잔머리란 얘기예요. 위기가 기회다. 이걸 이제 알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펼쳐져야 됩니다. 난 그런 경험을 한 번 했고, 2번 했고, 10번 해봤어요. 위기가 기회다 이런 말도 의미가 없잖아. 그럼 뭐예요? 위기는 계속 찾아온다. 반대로 말하면 기회는 계속 찾아온다. 더 크게 보면 아무 때나 사라는 거야. 아무 때나. 이게 잘못해갖고 이때 샀어. 사자마자 떨어져. 그럼 어떻게 자살해야 됩니까? 이때 사갖고 기회가 왔어요. 그럼 이때 더 사. 아니면 그냥 한 개밖에 살 게 없어. 한 개밖에 못 샀어. 그러면 그 위기는 반드시 극복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경기의 위기든 코로나의 위기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냥 언제 샀든 어떤 경기에 샀든 간에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됐다 이겁니다. 인간은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변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변화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이 부분입니다. 뭐 내가 잔재주의 등에서 위기 대처 능력이 좋아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갖고 그러든 저러든 간에 그냥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승자예요. 그게 마음이 굳게 갖고 있으니까 주식을 사놓고 몇 프로가 올랐는지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저도. 자, 그 점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